그건 맞지 않고요. 네. 그럼 저 30년대 이후 대공황 때 유럽이 도움을 받았던 거고. 아니 유럽 네. 도와준 거야. 네. 야 웃겨? 선배가 웃겨? 선배. 우리 열심히 하면 돼 그치. 임마. 딱 그 정도. 네. 그 정도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배? 지금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얘기했나? 얘네한테 무슨 얘기한 건가?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자,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트위터에 문명의 만남님이 자유무역, 무역전쟁 이게 존재할 수가 있냐? 정작 미국은 무역에 의존하지 않는데?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미국이 무역의 의존도가 낮은 나라인가요? 미국이 우리만큼은 않지만 시장 경제하는 나라 중에 선진국 중에 무역에 의지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일본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F-35 제일 많이 사준 나라가 일본이라고 가서 완전 선물 받았잖아. 너무 좋아하던데 F-35는 교역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미국에서 무기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어디죠? 한국이에요. 한국, 네. 왜 미국이 교역이 중요하지 않아요? 매우 중요하죠. 어마어마해 보이겠네. 네. 여기? 다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네. 미국 제품이 잘 안 팔. 미국은 허리우드라는 또 팝이라는 네. 굉장히 막강한 문화 상품을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좀 갖고 있고, 네. 무기라는 어마어마한 수출품을 갖고 있고요. 네.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이고요. 네. 근데 이제 자동차 이런 쪽이 강했는데 이런 쪽이 이제 자동차 3사가 다 이렇게 예전 같지 않죠. 그렇죠. 그런 미국을 살린 쪽은 IT하고 컴퓨터예요. 애플과 구글이 살아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막강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다 쓰고 있잖아요. 더 약간 미국이 더 힘이 센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무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막혔다. 미국에는 늘 플랜 B가 있다. 맞아요. 미국은 늘 플랜 B가 있어. 이번에 중국이 그럼 우리 니네한테 히토리 안 팔 거임? 전 세계 히토리의 95%가 중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쓰는 히토리의 3분의 2가 중국산인데 중국이 안 팔 거임? 딱 그래버리면 이번에 뭐 화웨이를 안 쓴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히토리 안 판다. 그러니까 미국이 바로 우리 그 호주에 있는 거 쓸 거임? 이런 식으로 플랜 B가 늘 많더라고 미국은. 그러니까 그 히토리오는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얼마나 다변화되어 있는지 수입선이 또 수입선 다변화되면서 미국이 얼마나 더 많은 가격 부담을 또 안게 되는지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세계 경제가 옛날 같지 않아요. 전부 다 엮여 있고 네, 맞아요. 통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이란을 봉쇄한다 그러면 30년 전에는 국제 유가가 뭐 폭등을 했죠.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중국이 히토리를 막는다고 일시적으로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반도체를 쓰는 미국 업종들이. 근데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뿐이에요. 네. 김원정 기자가 지금 말한 대로 지금 옛날 같은 경우에는 두 나라 간에 무역이 있는데 니네 관세를 높이면은 니네가 손해 우리가 이랬는데 그죠. 지금은 세계의 가치 사슬이란 게 있다. 쉽게 말해서 다국적 기업도 많이 생겼고 얘네한테 이걸 올린다고 해서 얘네가 타격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네한테 이걸 만드는 어떤 2차 재료를 공급하는 나라가 더 피해를 받고 막 이런 실제로 얻어맞는 놈은 따로 있는 그런 구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게.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한 면만 보고 단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사회가 더 많이 할매 순대 어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것 같아요? 할매순대요? 네, 순대국. 순대국 체인. 네. 네. 아 그래? 우리 집 앞에 있는 거 같은데. 시티은행 계열의 펀드가 갖고 있어요. 돈 벌면 거기 주주들에게 돌아가겠죠. 할매순대를 먹으면 나는 시티은행- 정말 이 무역 전쟁을 그런 맥락으로 보는 것도 매우 좋은 관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김원장 기자 말이 더 맞는 게 사실은 실제로 미국이 중국한테 경제적 타격을 주고 싶어서도 아니고 중국이 미국한테 그걸 경제 타격을 주고 싶어도 아니고 그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사실은 정치적인 패권 다툼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자 다음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읽어주세요. 네, DVD 프라임에서 매향인님께서 맞아? 남기신 이거 댓글입니다. 맞아? 매향인 맞나? 향을 판다 이런 뜻인가? 오 멋있다 매향인. 매향인님, 매향인님 멋있다. 양기 캔들에서 일하시나 보지. 지금은 미국이 강하지만 중국이 미국 경제보다 커질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상황에 이르면 더 이상 꿇지 않으려 하겠죠. 야. 다음 네. 것도 네, 페이스북에서 김재찬님께서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가주세요. 제발. 그러니까 여기 더 이상 꿇지 않으려 그러겠죠. 어. 네. 굴기. 그죠. 굴기. 대국 굴기. 너무 좋은 지적인데 이분 정말.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이번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제조 2025 2025년까지 주요 핵심 부품의 80%를 국산화하겠다. 중국이 근데 그런 제품들을 자꾸 만들어 갖고 수출을 하니까 네. 그래? 관세를 더 때리는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싼 운동화만 수출해 하는데 우리가 지금 IT와 컴퓨터를 하는데 IT와 컴퓨터를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막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유무역을 해야 돼요? 김기아 기자가 이야기 좀 해봐요. 달러가 많이 퍼져서 어떤 그 전체 세계 시장 지배력을 좀 자기가 쥐고 싶은 그런 게 있겠죠. 뭐 이미 달러는 충분히 퍼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사실 근데 굳이 그 무역 적자를 굳이 내가 가져올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맞았어. 이 맞았어요? 기사에서 쓰고 싶었던 것도 전쟁 끝나고 네. 가트라는 체제 네.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세계 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승전국에 유럽은 미국 때문에 겨우 패전 국가에서 이제 살아났잖아요. 마샬 플랜 막. 맞아. 그 맞지 않고요. 네. 그럼 저 30년대 이후 대공황 때 유럽이 도움을 받았던 거고. 아니 유럽 네. 도와준 거야. 네. 야 웃겨? 선배 웃겨? 선배 석사 아니에요? 선배 웃어? 국제정책 비슷한 석사 거야 아니에요? 임마. 나 깜짝 놀랐어. 너 석사야? 아니 무슨 논문도 있긴 있는데 국제정치 역시 석사입니다. 대학 교육의 폐해가 여기서 이대로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가트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들어봤죠. 그게 네. 이제 95년인가 WTO 체제로 바뀌죠. 네. 자유무역 기구로 이제 네. 그럼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체제의 문제예요. 체제 문제. 소련이라는 강력한 체제. 자고 일어나면 어떤 나라가 공산화되니까 우리끼리 2차 대전을 이긴 선진국과 유럽 승전국들끼리 똘똘 뭉쳐서 근데 한국이란 나라가 저 아시아의 끝에 있는 나라가 자꾸 이게 위험하네. 먹힐라 그러네. 그러면 파병해서 도와주고 저기 베트남이란 나라가 공산주의화 되려네. 그럼 도와주고 이러면서 미국은 시장 경제에 강력한 지원을 해주고 정말 천문학적으로 도와주죠. 우리나라도 원조를 많이 해줬고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해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시혜적으로 베네피셜하게 자유무역을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90년 돼서 소련 체제가 무너졌고 공산주의는 이제 정말 의미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WTO도 만들고 IMF도 만들고 IMF라는 게 뭐예요? 우리도 돈 빌려봤잖아요. 열심히 무역하는데 아이고 달러 떨어졌어요. 우리가 급전 빌려줄게요. 이런 기구도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만들고 하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야 근데 우리한테 왜 이렇게 털어가니? 미국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니까 억울한 거. 그런데 제일 많이 털어간 나라 1년에 한 400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70조? 공교롭게 우리나라 올해 재정이 470조예요. 1년에 그만큼 적자가 나. 그런데 그렇게 적자가 나는 나라가 중국인데 그 나라가 좀 있으면 최고의 패권 국가가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와서. 그러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액션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좀 과장하자면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오히려. 네. 이렇게 보세요. 싹을 잘랐어야 되는데. 더 미국 크게 측면에서 쳤네. 보면 아까 제가 독일 이야기도 했지만 네. 미국 측면에서 보면 네. 패권과 얽혀 있는 거예요. 패권. EU라는 경제 공동체 왜 생겼어요? 처칠이 제일 먼저 한번 하자 그랬거든. 2차 대전 끝나고 네. 왜 그랬겠어? 미국이 무서워서. 전쟁하니까 독일 때문에. 어. 2번이나 전쟁을 일으킨 독일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한 통할 수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면 싸우지 전쟁을 않겠구나. 안 하겠구나. 굉장히 순진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 안보 패권과 맞물려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경제는 먹고 사는 거지만 패권은 안보는 죽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10년 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석사 이제 그거 공부할 때 그때가 이제 믿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믿어주세요. 그때 근데 10년, 15년 전에 많이 나왔던 논문이 뭐냐면 차이나 라이징이었어요. 그때 제일 이슈가 차이나 라이징이었어. 그래서 차이나가 과연 어디까지 라이즈 할 것인가, 어센딩 차이나, 차이나 라이징 그런 책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미국은 어떻게 따라잡아? 압도적이고 중국은 못 따라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것저것 다 수출할 줄 알았지만 미국의 스마트폰까지 수출하게 될 줄 그거는 몰랐지 정말 우리가. 몰라. 정말 화웨이나 샤오미나 내가 우리 집에 샤오미 공기청정기를 쓰게 될 줄 몰랐지. 저도 로봇 청소기를 저희 유일한 반려자예요. 그거 1세대. 집에 오면 걔만 나를 반겨줘. 그 말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말해. Start cleaning. 아, 그렇게? 그래. Going back to the dog. 이렇게 한다고. 저한테 말 걸어주는 건 걔밖에 없거든요 지금. 감사하게 쓰고 있는데 한 지금 이제 그때만 해도 반신반의하던 그 차이나 이게 뭐 정말 G2가 될 것인가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와 근데 그 미국이 10년 만에 견제할 정도로. 근데 견제가 약간 너무 거칠어서 이게 사실 이런 경제적인 견제나 이런 건 사실 좀 약간 세련되게 약간 그렇지, 해야 그렇지. 되는데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죠. 네. 미국 그 내부 정치의 어떤 일종의 혼란 이게 그냥 세계 경제로도 지금 바로 그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너무 오바마 더 직선적으로 정부하고는 말하면 다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하여 트럼프 대통령에 의하여 기획된 하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맥을 잘 짚었다. 아, 지금 미국에게 필요한 거 지금 미국에 그리고 먹히고 있잖아요.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싼 중국이라는 세계의 공장에서 나온 제품으로 사실 그동안에 큰 문제 없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불을 질러가지고 주가는 떨어지고 미국 기업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기본적으로 IMF나 이런 데서도 이번 일로 중국은 0.2%, 미국은 0.1% 정도 GDP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GDP 0.1%큰 거거든요. 엄청 크죠 진짜. 돈이 쉽게 얼마나 말해서 규모가 있는데. 그렇지. 쉽게 말해 다 같이 손해 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해서 미국이 야 꿇어 임마 할 때까지 할 거 아니에요 미국은. 네. 근데 이제 중국은 과연 그럴 것인가? 내가 볼 때는 중국은 이미 여러 번 꿇었는데 또야. 그리고 이제 진짜 징하다 뭐 이런. 중국은 이제 선택할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미국이 한 1년에 한 5천억 달러냐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5천억 달러 정도 수입해요. 미국은 중국에 한 1,200억 달러 정도 수출해요. 근데 이미 보복관세 다 때려가지고 네. 중국은 이제 별로 더 때릴 게 없다. 때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히토류 얘기했다가 중국은 이제 중국은 무릎 꿇는 거 이상으로 중국은 지금 말이 전쟁이지. 중국은 대항하는 거 절대 아니고 지금 한 6천억 달러인가 제가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 정도 물건을 우리가 마치 청나라에 조공 바치듯이 그 정도 사주면 화해할까? 근데 이걸 아마 1조 달러인가로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1,000조 원어치? 깡패. 이걸 지금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이제 시진핑은 6천억 달러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1조 달러로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들으면서 신기한 게 이제 중국은 이미 여러 번 사실상 좀 꿇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미 여러 번 꿇었는데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 수준까지 중국은 올라온 거예요. 아니 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무역 전쟁 과정에서, 무역 전쟁 과정에서. 계속 협상을 하면서 몇 개 품목 하고 나서 이제 협상됐구나 증시도 안정되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또 뭐 한 번 때리면 2천억 달러 품목에 한해서 25% 관세 2천억 달러면 220조예요. 한번 하면 장난이 아니고. 항상 중국이 상상한 거 이상으로 때려버리거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무슨 의회 승인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트위터로 때린다고 쏘나 이렇게. 근데 그 아까 중국도 예. 이렇게 반격을 해요. 그러면 근데 미세하게 하더라고 미세하게.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그렇게 세게는 못 하더라고. 중국 한 그러니까 절반 예를 들어 정도? 히토리 같은 것도 시진핑 주석이 한다고 절대 안 해요. 않고 괜히 그 저기 시골에 있는 그 공장 한번 왔다 가잖아. 얘기하면 절대 말은 안 꺼내지. 그런데 이제 대두 콩 같은 경우에 이제 가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들이 있는 중부에서 콩을 중국에 많이 수출하거든. 그러니까 콩 수출을 이렇게 탁 막으면 미국 내 콩 원가가 지금 굉장히 단가가 떨어졌어요. 급락했어요. 미국 농민들이나 유권자들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뭐 멕시코 콩 이런 데가 되게 덕분에 중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오래 못 버텨. 이게 안 되는 거야. 아까 김기아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가치 사슬로 엮여 있다 그랬죠. 중국이란 나라는 콩하고 옥수수 없이는 안 돼. 왜냐하면 돼지나 소, 닭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걸 사육하려면 사료가 오래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이 막
결정타를 먹여서 넘어지고 항복하고 이런 싸움이 아닌 거죠. 근데 결국 물론 승자는 정해져 있는 싸움이고. 아까 패권 얘기 그 국내 정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국내 인기나 아니면 앞으로 뭐 차기 대선이나 뭐 이런 거 사실 뭐 준비할 수 있지만 사실 시진핑은 지금 한 2년 사이에 자기 그 체제를 굉장히 공고하게 지금 다졌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런데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개헌했죠. 개헌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런 게 시진핑 입장에서는 필요 없지 않을까요? 무력 전쟁이? 아니 안 하고 싶지. 안 하고 시진핑 싶죠, 입장에서 시진핑은. 이제 그만하고 싶죠.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주의라는 체제에서 경제를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서 매우 그렇죠. 권위적이고 민주화가 되지 않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국민들이 민주화를 원할 거예요. 그 민주화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은 7% 6% 성장밖에 없어요. 배불리 먹여주는 거밖에. 그렇지. 성장. 그렇게 해서 자꾸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성장률이 떨어지면 이게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정권이 불안해져. 중국은 그럴 수 그러면 있죠. 이제 이민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렇죠. 아주 위험해져. 아주 위험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야 하는 달리는 자전거 같은데 자꾸 이렇게 큰 나라에서 그런 걸로 태클을 걸면 불안해지지. 빨리 끝내고 싶지. 재밌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미국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을 계속 발발시켜가지고 국내에서 자신에 대한 트럼프 어떤 계속 끌고 가고 싶을 거예요. 계속 대선까지. 대선까지 끌고 가면서 내가 미국에 더 그레이트 컨트리로 오게인하겠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더 보여주고 자신의 이제 지지 기반인 뭐 러스트벨트나 뭐 농민들 그쪽 이제 중산 그 표가 그냥 쫙쫙 오르는 거지. 어떤 이걸 더 받아가지고 다음 걸 이제 이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걸 계속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친이가 맞긴 맞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 성상제를 이끌어 가야지만 지금 약간 불안한 그 소수 민족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덮어가면서 배불리 먹이면서 나라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맞으면서 미국에 뭔가 이제 맞춰주면서 이 싸움이 이어질 것이다. 제가 아마 정확하지 않은데 제조 2025 이것도 우리 이런 계획도 좀 늦출게요. 이 정도로 저자세요. 완전 지금 저자세. 중국 입장에서 정말 너무 모양새가 안 살죠. 중국도 대국인데. 그렇죠. 그만큼 미국이 이미 센 거예요. 일단 불안하다 싶으면은 힘으로 찍어 누르면은 누를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는 거구나. 보여준 거죠. 그럼 이제 미중은 그렇다 쳐. 그럼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이제 원래 이제 제일 중요한. 고래들이 싸우면 사실 옆에서 불안한 거죠. 이거 아이씨 우리한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린 뭐 이대로 사는 거지 뭘. 무슨 그래서 답을 원해? 다음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다음에 용가리님께서 위기는 기회다. 플라자 합의 덕분에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했다. 미중 합의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삼성전자 지금 잘 되잖아요. 화웨이 때문에 그래요? 네, 화웨이가 이제 이제 안드로이드를 못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미국에서 지금 화웨이 제품 많이 쓰는데 이제 그게 지금 그게 원래 중고가가 $120였는데 지금 $2로 떨어졌대요. 진짜 폭락이구나. 완전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지 이거를.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중에 갤럭시가 벌어들이는 건 뭐 반도체가 벌어들이는 거에 100분의 1도 안 될 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꼭 어느 편에 서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린 잘하면 되죠, 뭘. 우리는 이런 기회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화웨이 시장을 위해서 더 투자합니까? 기업들의 수준이 그 정도 단계가 아니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도 기업들은 거대한 항공모함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방향을 전환하거나 하지만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GDP의 절반 이상을 수출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요. 이런 나라 거의 없어요. 대단한 나라죠. 중국에 수출하는 게 한 26%, 미국에 수출하는 건 12%인가밖에 안 돼요. 합치면 40% 정도 되죠. 두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GDP의 40% 차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만큼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보다 중국에 2배 더 우리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어느 쪽을 더 중시해야 하는가는 자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 측면에서, 진영 측면에서,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미국도 보면서 미국한테 미움 사지 않게 중국을 잘 챙겨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양쪽에서 다 욕먹기 싫은데 이게 선택의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 뭐 트럼프도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한테 뭐 화웨이 그런 거 좀 안 쓰는 이런 거 좀 동참해다 동맹국으로서 동참해달라 이런 멘트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곤란한 게 우리도 이제 쉽게 말하기 어려운 거죠. 중국과도 이 관계가 그죠. 있는데 그건 어렵지. 어렵죠. 뒤에서 누가 이렇게 네.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지. 그런 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란 두바이유 수입 완전히 금지 유예 기간 없애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한국 같은 나라들도 유예 기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란 석유 두바이유 수입 못해요. 그랬더니 중국은 우린 할래요 하고 해버려 지금. 중국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묘하죠. 어렵죠.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난 5,000년의 역사에서 안 그랬던 적 있어요? 지금 대들기에 한 8개월 역사에도 그런 일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양쪽에 어떤 어느 쪽에 욕을 더 먹을 것인가 먹을 약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 이미 입이 욕 먹는 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불과 몇백 년 전에 주화파와 적화파가 싸워서 나라 힘이 약해서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명이 맞아요, 청이 맞아요. 이거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그냥 힘이 없었으면 두 나라에 잘 의지하고 또 한쪽에선 이쪽으로, 한쪽에선 이쪽으로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어야 되는데 명만 바라보던 아버지는 청에 살다가 온 소현세자인가요? 독살하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리석음 되풀이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아니 중국이 있고 미국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다. 일단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네. 지금 대들기 운영의 묘를 보여주고 계시는 지혜를 일단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다. 저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기보다 내가 볼 때 지금 이념 갈등에서 이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살아남기가 더. 갑자기 약간 현타 오는 느낌이야. 그러게 우리가 뭔 걱정을 하냐. 지금 우리 걱정부터 해야지. 야. 근데 그래요. 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일본에 가서 지금 굉장히 극진한 환대를 받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한 번 더 약간 챙기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것도 보세요. 전쟁했고 원자폭탄 떨어뜨린 나라고.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살았고 너무 수출하니까 목을 꺾어가지고 플라자 합의가 나왔고 이후에 25년 동안 불경기를 그 플라자 합의 때문에 네. 일본은 불경기를 겪었고 그런데 미국과 다시 엄청나게 가깝죠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봐요. 적도 없고 우방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따지고 있는 사람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이죠. 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야. 네. 네. 북미 대화도 운전자론이 있잖아요. 네. 네,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어렵지. 북미만 해도 이렇게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잠깐 멈춰 있지만 어려운데. 뭐 두 큰 나라가 싸우는데 우리 또 오히려 이점도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잘 헤쳐나가야죠. 양쪽에서 뭔가.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협상 우리 북한과의 핵협상 자체가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근데 둘이 지금 무역 분쟁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도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쪽을 막 서포트하기 되게 애매해진 상황이어가지고 좀 핵협상에 약간 좀 미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정부는 더 어렵지. 진짜.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서 사실 중국도 우리를 도와줘야 할 결정적인 카운터파트인데 이런 경우는 정말 어렵죠.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어차피 미국 중국 싸우는 것은 미국의 승리가 아마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것도 엄청 장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적인 것에 끝날 것이기 그것이 때문에 미국 기업의 미국의 승리라기보다는 트럼프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더 더. 냉정하게. 더 길게 보면 그렇지. 네. 그 대선 결과를 또 봐야겠지만 그쵸. 일단 지금 트럼프의 승리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건 단기적일 것으로 끝날 것으로 보고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던 거 열심히 잘하면 되고 일단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핵협상까지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쵸. 하지만 화이팅 뭐 이런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를 볼 때 어느 단면만 쳐다보면 그러면 손실을 보기 쉬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번 무역 전쟁으로 어떻게 될지 결과가 모르는 강병수 기자 알 수 있어요? 전혀 그럼 그거 서울대 알수 경제학과 있으면- 무역학과 교수님한테 물어볼까요? 쉽지 않아요. 세상은 너무 많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고 대공황이 29년에 터지고 경제가 쪼그라드니까 실업자가 폭증하니까 미국이 스모탈린가 법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 애국자들이죠.
그래가지고 농산물부터 시작하니까 공산품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도 보험료역 해달라 해서 관세를 55%까지 때려. 그게 400%까지 올라가요. 쉽게 말해 수출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럽이 어떻게 하겠어요? 유럽이 미국산 제품을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해서 그래서 대공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 전쟁 나잖아. 그죠. 맞아요. 그게 결국에는- 전쟁으로 이어져요. 네, 전쟁 그게 2차 대전으로 이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단면만 보고 예단하는 것도 매우 어리석은 거죠. 네, 길게 내다봐야 돼요.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이버의 이짜님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정의로운 강대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공정하지 않냐고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더 유리한 쪽에 붙어야 할 뿐. 입 닥치고 선택하자. 이런 말씀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더 유리한 쪽에 붙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좀 더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도록. 네, 굳이 하나의 우리 입장에서 굳이 하나의 답을 따져보면 이거 하나 남는 거네요. 뭐 제가 드릴 말씀을 이분이 다 정리해 주셔서 근데 우리가 이게 어디에 붙는다라는 표현이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시장 참여자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우리가 되게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우리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는 11위. 11위 무역이나 경제 GDP로 보면 그 정도인데 우리가 러시아랑 비교하면 GDP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그 나라는 우리가 러시아보다 GDP 더 높은 나라예요. 우리가 스페인 여행 많이 가죠? 스페인보다 우리 훨씬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에서 1인당 GDP가 3만 불 넘는 나라가 6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청나라에 깨지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도 옛날에 반대로 조선이 아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도 우리가 실리를 추구하되 그런 자부심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오늘 그 미중 무역 갈등 얘기하면서 굉장히 경제 용어를 많이 쓸 것 같다 김원장 선배가 그래서 굉장히 좀 쫄았었는데 그렇게 네. 아예 시각 자체가 그렇지 않아서 아니 그 쓰면 니네가 이해를 못 하잖아. 그렇군요. 이제야 그런 밝혀지는 거였어. 진실. 봐준 거였어. 내가 잘 이해하고 있던 게 아니었구나. 봐준 거였어.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우리 강병수 기자 어땠어요 오늘? 저는 항상 제가 그때 병수가 간다에서도 밝혔지만 김원장 선배가 얘기해주면은 잘 들어와요. 되게 홀리는 매력이 있다니까요. 뭔가 이 사안을 마치 내가 다 아는 듯한 느낌이 들어. 혼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강사들이 가면은 뒤돌아서 까먹어. 집에 가면은 내가 설명을 해주려면 어렵지만 일단 들을 때는 확실히 잘 이해가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늘 들은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어디 가서 미중 무역 분쟁 얘기하면 야 그거는 그냥 패권 분쟁이야. 그치.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거야. 임마. 결국엔 트럼프가 이겨 임마. 그리고 우리도 힘이 세. 우리 열심히 하면 돼. 그치. 임마. 딱 그 정도. 네. 그 정도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배. 지금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얘기를 했나. 얘네한테 무슨 얘기한 건가? 자 김영 기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다음에도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제 이슈 사실 우리 돌대가리끼리 모여가지고 돌을 굴려봤자 나오는 얘기가 없어요. 통편집 될 뿐이에요. 그냥 통편될 뿐이니까. 이게 그 경제문제 취재한 현장 기자가 나왔을 때도 불러주세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내가 도움말 또 추임새 넣게. 그것도 좋은데 다음에 국내 경제 이슈나 이런 거 있을 때 또 한번 꼭 모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릭 KBS 라디오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에 5시 5분 KBS 1라디오에서는요 초보자를 위한 순한 맛 방송용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지? 그 원이라고 써있는데 원 할머니 그 원 할머니 보쌈도 펀드가 갖고 있다? 그거 우리나라 거 아니야. 저 김원장 기자처럼 읽기에 초대하고 싶은 기자가 있으시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건 입사 24년차 기자가 읽기에는 너무 오그라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강 기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쁜 기사, 더 나쁜 기레기, 널 용서하지 않겠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누르셨나요?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안녕.